맨땅에서 시작하는 건축 이야기, 건축 매거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음입니다.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참 많은 사람들의 소망인 건물주.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건물이 있어야 할 텐데요. 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법, 그리고 또 견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박서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서환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앞서서 제가 살짝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과정을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시공사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나요? 공사 현장 파악을 먼저 하고 건축사가 준 물량 산출서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견적을 산출하고 건축주와 계약을 진행을 하고 공사 기간을 정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요. 참 우리나라의 시공사도 다양하잖아요. 네. 이 많고 많은 시공사를 우리가 선택할 때 건축주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따져보면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나요? 그 건축사에게 먼저 설계를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상세 도면은 주지만 거기에 대한 물량 산출서와 시방서는 보통 미흡하게 주게 돼요. 그 건축사한테 꼭 좀 부탁을 해서 물량 산출서와 시방서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뽑아달라 해서 많은 시공사들을 그걸 가지고 만나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시공회사에 찾아가서 그 회사에 대한 환경을 또 파악을 하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대한 뭐 재무제표라든지 직접 인원을 직원이 몇 명이라든지 직접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나마 소비자로서 직접 볼 수 있는 게 뭐 첫 번째 방법은 그거죠. 그런데 사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또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평당 가격으로 좀 책정을 하고 있던데 이렇게 시공과 관련한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건축사한테 디테일하게 그 물량 산출서와 시방서를 받게 되면 보통 이런 업체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견적이. 한데 보통 건축사들이 그런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면만 보고 물량을 산출하게 돼서 업체마다 견적들이 차이가 많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상승이나 인건비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공 비용이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따지게 되고 또 경제 상황에 맞춰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을 하다 보면은 지상층이냐 지하층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공사비가 뭐 평당 500만 원이었다. 네. 그러면 그 지하층 공사만 50%가 더 들어가죠. 750만 원 정도가 보통 돼요. 왜냐하면 지하층을 조성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형질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하층을 또 파내서 또 프로파일이라는 그 보강대를 다 대줘야 되고 공사가 또 복잡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집들이 굉장히 또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 땅을 팠을 때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하층을 팔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고 도면대로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상층보다는 지하층에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자재를 직접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자재 특성, 뭐 가격분들도 알 것 같아요. 시공사에서 자재와 관련된 견적도 따로 체크를 해주시나요? 보통 건축사에게 받는 시방서에 보면 네. 자재 규격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임의대로 자재 선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청에 건축 허가를 낼 때 보면 그 건축 도면에 정확하게 건축 자재는 어떤 걸 쓰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에게 정확한 자재 규격을 제시해 달라고 하시면 자재 비용으로 인한 문제는 미리 방지할 수가 있어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트러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쓰레기 인테리어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건축 자재를 다 놓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레기 자재를 남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요즘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예전에 인테리어 했던 그 자재들을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성면이 함유된 그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거 행정처리 기간만 해도 15일에서 30일 정도 걸리고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에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그 벽체 안 속에 끼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천정 위에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는 그냥 성면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건축주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털난 시공사를 미리 좀 피하고 그러면서도 불법 시공, 난림 시공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불법 시공, 난림 시공은 대부분 시공사 선정 시 견적이 싼 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이 시공사도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고 자재의 질을 낮추는 공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인지라 더 네. 많이 욕심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견적이 싼 견적서는 수십 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시공사에 현장의 CCTV 요구나 공사 공정마다 사진을 매일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작업자들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CCTV를 설치하게 되거나 사진을 매번 찍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나의 건물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서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맨땅에서 시작하는 건축 이야기, 건축 매거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법 그리고 비용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는요 건축 법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